요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내 노후는 과연 괜찮을까? 자녀를 키우느라 평생 고생했고, 손주들을 돌보며 쉴 틈조차 없었으며, 때로는 친구나 이웃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내 시간과 에너지를 다 써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양보하고, 희생하고, 내려놓는 것을 미덕이라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70대 이후에는 절대 남에게 내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양보하고 나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정말 소중한 것들이죠. 이를 모르고 계속 남을 위해 쓰기만 한다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노후는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철수 님이라는 분인데 올해 72세가 되셨습니다. 젊었을 때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은퇴 후 자녀들과 손주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부탁을 모두 들어주느라 하루하루가 쉴 틈이 없으셨답니다. 정작 본인은 병원에 갈 시간도 없었고, 좋아하는 취미조차 즐기지 못한 채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남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삶의 중심은 나 자신이 되어야 해요.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그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70대 이후에도 절대 남에게 내주지 말아야 할 3가지를 말이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는 방법도 함께 배워가실 수 있을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좋은 조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노후를 살게 될지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내 몸은 오직 나만의 것입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70대 이후에도 자녀를 위해, 손주를 위해, 혹은 남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내 몸을 돌보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정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정자님은 올해 74세로 젊었을 때 정말 헌신적으로 남을 위해 살아온 분입니다. 자녀들의 뒷바라지로 고생했고, 손주가 태어난 이후에는 육아를 도맡아 하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오후에는 학원까지 데려다 주는 일과 집안일까지 하다 보니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허리가 아파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디스크 상태가 심각했고, 혈압도 높아져 약을 먹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손주를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병원 진료를 미루고 또 미뤘던 것입니다. 결국 건강이 더 악화되어 손주를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자녀들도 당황했으며 이정자님 본인도 죄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괜찮아, 내 몸이 좀 힘들어도 자녀와 손주를 돕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 이정자님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합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이 결국 가족을 위해서도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아프고 지치면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김영호님은 올해 73세로 젊었을 때부터 체력도 좋고 늘 활동적이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운동을 점점 멀리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더니 심장 혈관이 막혀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김영호님은 그제야 중요한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나는 건강을 잃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는데 방심했던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라도 하루 30분씩 꼭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단순히 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은 내 삶 전체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내가 좋아하는 일도 할 수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수자님은 올해 70세로 정년퇴직 후 텃밭 가꾸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취미로 시작했지만 매일 아침 한두 시간씩 텃밭을 돌보며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생활을 하게 되셨습니다. 이 덕분에 수자님은 병원에 거의 가지 않고도 건강을 유지하며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수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을 내가 챙기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손주들 봐달라는 부탁이 와도 이제는 내가 먼저 건강해야 한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수자님처럼 건강을 위해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 30분의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내 삶과 가족 모두를 위한 최고의 투자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여러분 자신만의 것입니다. 내 몸을 지키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특히 70대 이후에는 스스로의 삶을 보호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려 노력하는 것은 부모로서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였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70대 이후에는 지나친 희생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김철수님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70세의 철수님은 은퇴 후 어렵게 모은 노후 자금을 자녀의 사업 자금으로 내주셨습니다. 자녀는 사업이 성공하면 보답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철수님은 노후 자금을 잃고 작은 아파트에서 검소하게 살아가야 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도 생겨났습니다. 자녀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철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땐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 노후를 지키는 것도 가족을 위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68세 정순자님은 손주의 대학 등록금을 돕고자 본인의 적금을 깨셨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건강검진 비용조차 부담스러워 검진을 미루게 되었고 결국 질병을 늦게 발견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순자님은 자녀와 손주를 도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희생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을 돕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삶을 망가뜨릴 정도라면 멈춰야 합니다. 자녀나 손주를 돕기 전에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마지막으로 박미숙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72세의 미숙님은 자녀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조언으로 멈추고 다시 생각해 보셨습니다.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려워지면 내 자녀도 더 큰 부담을 느낄 거야. 내 삶을 먼저 지켜야 해. 이처럼 여러분의 삶과 건강을 먼저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족을 돕는 길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마세요. 자녀도 편안해질 수 있어요. 이 한마디가 미숙 씨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대출을 고민하던 중이었지만 이 말을 들은 후 대출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자녀와 솔직히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가족을 돕는 것과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후가 안정되고 행복해야 가족도 부담을 덜 느끼고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고 그 안에서 가족을 돕는 선을 지킬 것이다. 이 균형을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도 가족에게도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가족이나 친구들의 부탁을 듣는 일이 늘어납니다. 물론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지나치게 많은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자신의 삶이 희생되고 결국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71세 정순자 씨의 이야기가 좋은 예입니다. 순자 씨는 늘 손이 빠르고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꼭 돕는 성격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동네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매일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웃집 아이들을 돌보고 집수리를 돕는 등 그녀의 하루는 남을 돕는 일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이런 삶은 순자 씨에게 큰 피로감을 안겼고 자신이 원하는 일은 전혀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친구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정말 지쳤어. 내 건강도 돌보지 않으면서 남을 돕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친구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조언했습니다. 남을 돕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너 자신에게도 시간을 좀 써봐. 내 건강이 나빠지면 아무도 너를 도와줄 수 없잖아. 그 말을 들은 순자 씨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웃들에게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은 후 순자 씨는 건강과 활기를 되찾으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75세 이경아 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경아 씨는 평소 자식들에게 모든 걸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지나쳐서 자식들이 점점 부담스러운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고 그 뒤로도 아들의 부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을 지키는 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아들은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조금만 더 도와줄 수 없냐고 부탁했습니다. 경아님은 미안한 마음에 거절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돈을 빌려주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아님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자신도 부족한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계속 도움을 주는 일이 점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결국 어느 날 경아님은 아들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돕고 싶어. 이번에는 나도 내 상황을 생각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처음에는 당황했던 아들도 차츰 부모님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경아님은 지나치게 희생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조금 더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돕는 마음은 분명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가족에게도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또 하나는 73세 한철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철수님은 늘 동네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어느새 동네 사람들이 모든 일을 철수님에게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잠깐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철수님은 거절하지 못하고 도움을 주다 보니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과로로 인해 병원을 찾게 되었고 의사로부터 쉬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철수님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해야겠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그 후 철수님은 동네 사람들에게 정중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만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번 일은 다른 분들이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철수님은 점차 거절하는 용기를 얻게 되었고 자신에게도 여유로운 삶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거절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부탁을 다 받아들이고 거절하지 않으면 결국 내 삶이 무너지고 나 자신도 지치고 맙니다. 거절은 상대방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아니요 라고 말할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먼저 챙겨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이야기 속 3가지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 필요할 때는 과감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 모두 시간이 흐르며 삶의 우선순위를 조금씩 조정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시작할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더 사랑하고 더 잘 돌보는 데 집중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그 작은 첫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